예, LG전자는 제가 이제 적립식 종목으로 좀 길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작년에 제외를 시켜버렸죠. 제외를 한 게 잘했다 싶을 정도로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LG전자 2020년부터 주가로 매우 좀 많이 떨어졌죠. 작년 대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마지막에 급락한 게 이때 그 관세 그것 때문에 한 다음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애들은 물론 이제 저는 제외를 시켰지만 아마 각자 판단해 보시라는 뜻에서 엑사원이라는 AI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AI 그게 LG에서 하는 거지 LG 전자에서 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엑사원이 개발된 다음에 LG 전자에서 그럴지 아니면은 또 뭐 분사를 해가지고 카카오 막 하듯이 또 다른 기업으로 만들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 AI보다 성능 우위 이런 국내 뉴스는 약간은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외국계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 정도 뉴스로 메타 AI보다 성능이 우위다라고 이 정도 나오면은 CNN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외국계 뉴스에서는 뭐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성능 시험 우리나라에서 했다 어땠다 이게 가짜만 아니라면 가짜만 아니고 성능이 꽤 입증이 됐다면은 좀 LG전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만약에 최근에 엑사원이 만약에 연구된 거고 작년 올해 정도 그랬으면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연구를 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 21년도에 이제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4년 정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21년 말이니까 좀 4년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성과는 괜찮습니다. 의사 필기 시험도 꽤 높은 점수로 통과하고 공인 자격증도 뚫고 이런 이 결과가 사실이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공인 자격증을 뚫었다고 해서 이게 글로벌 넘버 원이다. 물론 여러분 챗GPT나 구글 AI가 우리나라 시험 통과 못하겠죠, 그죠?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최적화되게 한글 기반으로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조금 앞서 나간다고 칩시다. 메타보다 앞서 나가는 건 전 솔직히 잘 믿기지 않는데 그렇다고 쳐도 지금 AI에 뛰어든 데가 뭐 메타 이거저거 할 거 없이 구글 할 거 없이 근데 저는 여기서 구글이 잡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AI는 제가 볼 때는 1위가 다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AI가 1위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구글이 돼버렸고 어떤 성능이나 AI 기능이 월등한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1위 정말 성능이 좋은 AI를 쓰지 기업에서 뒤처진 5위권, 10위권을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요게 테마를 타서 올리기로 결정해서 이런 거라면은 뭐 조금 더 가다가 그 다음에 꺾이겠죠. 근데 외국인 동향은 지금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기관이 조금 전반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엑사원을 그동안 떠들어왔던 거에 대비해서 외국인 기관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한테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일단 별도가 중요하니까 PBR은 1.2 1점 정도면 괜찮고 PR도 뭐 12.58이면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죠. 순이익은 1조 원대로 그나마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5천억대로 이거 좀 비슷하거나 영업이익이 높은 게 좋죠. 요거는 본업이 아닌 걸로 벌어들인 수익이거든요. 그 시총이 지금 13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1조 1천억이다. 이 정도면 투자 가능 레벨이긴 합니다. PER로만 봤을 때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이 좋아진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외시킨 게 이 냉장고 사태, 냉장고에 결함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리콜해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자기들 잘못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어 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일부 가전을 지금 중국에 1위를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제가 좀 안 좋게 본 거죠. 하지만은 일단 PER로는 투자 가능 레벨이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도 그냥 그럭저럭 할만해요. 근데 이제 LG전자의 문제는 여전히 부채가 많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뭐 많이도 아니네. 그죠? 자본 총계는 늘어났지만 흑자 전환해서 근데 이제 부채도 더 늘어나 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채도 많은 이런 기업을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AI를 강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LG전자는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린다 앞으로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부채가 여기서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부채가 이렇게 2배 이상이 돼버린 기업은 사실은 투자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실적이 PER이 한 10 아래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그 정도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한다면은 장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채 비율도 고려를 한 거긴 하죠. 그거 제외한 거에는. 왜냐면 이대로 쭉쭉 잘 나가야 되는데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뉴스를 막아놨어요. LG전자에서 로비를 했는지 경제뉴스에 아주 일부에만 나오고 제가 외국계 뉴스를 다 돌려봤거든요. 외국계에서는 유튜브 조회수도 많고 LG전자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늘상 이 위기요. AI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도 야심차게 나왔다가 삼성에 밀려서 이렇게 접은 마당에 LG전자는 뭔가 늘 2%가 부족한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드디어 전장 사업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이 좋아지고 작년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해서 이런 마당인데 이제 중국은 치고 올라올 거고 가전에서 그죠?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치는 거죠. 전 세계가 침체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가전에서 실적이 떨어진다면 LG전자 이 부채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엑사원의 이게 뭐 AI 테마성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진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 적립식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테마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단기 순이익 1조 원 유지해야 됩니다. 1조 원 유지해서 요거를 1조 원씩 조금씩 늘려가 이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죠? 이건 2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2배가 좀 넘는데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연결로는 더 좋긴 합니다. 연결로는 3조 원대고 연결로는 근데 순이익은 또 좀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연결보다는 개별 별도가 더 중요하고요. 연결은 이제 지분 관계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거니까요. 연결이 이제 잘못되면 이중으로 실적이 잡히거든요. 그 자회사격으로도 계열사에도 실적이 잡히고 얘도 이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적을 같이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론 지분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이익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다 반영되진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나온 영업이익을 별도에서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상당히 1분기에만 작년 순이익을 했다. 연결도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순이익. 근데 뭐 여전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랑 조금 떨어졌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채가 좀 일부 있어도 어차피 가전은 여러분 어떤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를 그렇게 망친다. 차라리 그거 다 리콜하는 비용이 그 리콜해주는 비용이 광고 비용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냈을 텐데 전 너무도 아쉽고 저는 제외를 했지만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